대조선의 허구.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원숭이가 있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지리산이 한반도 지리산이 아니고 중국의 형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몇 군데 편집해서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전라도로 가겠습니다. 전라도의 원숭이가 뭐 그냥 살았다가 아니고 서식했다. 서식했다라는 말은 자연 속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내 원숭이가 살았다는 얘기죠. 과연 한반도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 지리산이 아니고 원숭이가 살고 있는 지리산을 여기다 올려놔 봤어요. 그러면 지리산은 어디냐? 한반도에 지리산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원래 지리산은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고려산 중에서 오악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대륙에 있는. 그 오악 중에서 남악이 형산입니다. 형산이 바로 지리산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헌상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지리산하고 일치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형산을 묘사한 거예요. 네, 형산이 지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산은 여러분들 많이 여행 가죠? 어디죠? 네? 장가계가 형산에 있습니다. 형산에. 자, 이게 형산에 있는 지리산의 원숭이들입니다. 자, 얼굴이 뻘겋고요. 전부 갈색, 붉은색의 원숭이 종류입니다. 얼마나 원숭이가 많았으면 한 나무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조선왕조실록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원숭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84건이 나오네요. 근데 태조 때부터, 조선 초부터 나오죠. 한 건이. 자, 태조실록의 내용을 보니까 번명이 원숭이를 바치니 사복시에 두게 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또 태종실록에도 나오죠. 원숭이를 시켜, 또 원숭이처럼 겨라고 많이 나옵니다. 자, 태종실록을 좀 더 보죠. 원숭이를 바쳤는데 수컷이 둘, 암컷이 하나였다 라고 나오네요. 자, 태종실록 19권, 태종 10년이네요. 원숭이를 각진에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와요. 이보다 앞서 일부 원국 사람들이 잇따라 원숭이를 바침으로 이렇게 나와요. 명하여 사복시에 기르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나누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보면 그 강의에서 나온 대로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제주 목사로 있을 때 원숭이 6마리를 잡아 길들이게 하여 지금의 목사 이봉에 전해주었는데 하면서 나오죠. 자,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 이미 세종 전에 태종 때 일본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아다 바쳐가지고 그거를 나눠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눠주니까 전국에 원숭이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종 때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원숭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한반도는 겨울에 추워서 원숭이가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조선의 주택문화, 온돌방에 따른 조선시대 생활의 변화라는 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화로운 가옥 구조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실내 장식품의 변화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먼저 고려시대까지는 화로 난방으로만으로는 추위를 이겨내는데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휘장, 병풍, 담요 등 사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실내 장식품들이 조선 초기에도 등장한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쭉 나오고요.
온돌방이 보급되면서 방한용 실내용품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초에는 온돌방이 의외로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온돌이 많이 보급이 된 거죠. 온돌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따뜻한 지역에서는 온돌을 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선 초에는 날씨가 따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원숭이, 일본에서 들여온 원숭이가 전국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기온이 온난화라고 해서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에만 해도 열대어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잡히고 열대 과일들도 한반도에서 기르는 데도 있어요. 재배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도 변했는데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기후가 갑작스럽게 떨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탐보라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위키피디아거든요. 1815년에 지수 7로 대폭발을 하였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1816년에 여름 없는 해가 되었다고 그래요. 워낙 화산재가 전 세계를 덮었어요. 그래서 총 사망자가 10만 2천 명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1도가 낮아졌대요. 1.1도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 온도예요. 특히 이게 평균 기온이지 겨울에는 더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반도에 있던 원숭이들이 몰살을 했을 수도 있는 온도거든요. 물론 원숭이가 이때까지 살다가 탐보라산 화산 폭발 이후에 죽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온도 변화가 있었겠죠. 하지만 자연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칠 때는 야생 생물들은 특히 이제 온대성 생물들은 한반도 같이 추운 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조선왕조실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숭이는 태조실록에서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종 때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받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들은 싹 빼고 세종 때 야생에서 원숭이를 잡았다는 기록과 각종 기록에 나오는 원숭이가 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현재는 원숭이가 살고 있지 않은데 조선시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한반도가 아니다. 또 현재 원숭이가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형산이 지리산이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라는 건 언제나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신들이 편한 대로 증거만 갖다 놓고 이 위에 태조 때, 태종 때 원숭이가 들어온 기록은 싹 빼고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날 추워져서 지금 없으니까 원숭이를 근거로 지리산은 현재 지리산이 아니고 형산이다. 또 한반도가 현재 한반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대조선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이제 역사가 되겠냐 이거예요. 다음에 티스토리에서 소빙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빙기 특징해서 17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빙기적 기후 현상이 뚜렷했던 시기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시기 소빙기는 대략적으로 1490년부터 1760년 사이 기간을 일컫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 하면서 쭉쭉쭉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그래도 따뜻했는데 점점 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원숭이가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숭이를 볼 수가 없어요. 기록에는 보이죠. 하지만 그 원숭이도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해서 대조선에서 제시한 근거들이 너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대조선의 증거들은 하나도 지금처럼 맞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 한 개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대조선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허위성을 밝힐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조선의 허위성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